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는데요. 뭐 아까 얘기한 그 등장인물들 공맹순, 노장, 묵자, 한비자, 양주 이 정도 인물들을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냈습니다. 뭐 몰려 나올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것저것 섞어서 낸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단의 훈련이죠. 우리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부터 이제 실전 훈련이에요. 누군지를 지칭 안 하고 해야 이게 뭐 묵자인지 맹자인지 순자인지 음? 한비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총 77문제인데 뭐 하다가 뭐 내일 또 생각이 나면 뒤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안 그래야 되는데 뭐 문제가 좀 해보다가 시원찮으면 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77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풀다 보면 얼마 안 돼요. 이거 말고도 문제의 경우의 수는 또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모의고사 때 뭐 또 풀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1번부터 가면 적게 먹고 나쁜 옷을 입고 자신을 희생함. 이 희생이란 표현을 쓸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명성을 얻는 일은 천하 백성들이 모두 어렵게 여기는 일이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렇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러나 만약 임금이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 백성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천하의 군자가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하기 바라고 그 가난을 싫어하며 그러니까 부유, 가난, 이익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하가 다스려지고 그 어지러움을 짐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그럼 뭐 해야 한다. 이 사람의 이 천하의 어지러움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이거죠. 이것이 성왕의 법이고 천하에 다스리는 도이다. 힘써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난, 부유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묵자 얘기죠. 묵자 하면 따라오는 우리 겸해, 교리, 교상리 그렇죠? 겸해와 교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겸해하고 교상리 해야 한다.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뭐 풀어서 얘기하면 서로를 아울러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이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해야 한다. 이게 해결책이 들어가는 거죠. 뭐뭐 한다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겸해하고 교상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1번 문제 묵자로 스타트를 해봤고요. 두 번째 물은 나라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일에 따라서 선택하여 종사한다. 일에 따라서 사안에 맞게 일을 한다는 거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상현상동론. 그래서 상현상동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나라가 가난하면 절용과 절장. 아껴야죠. 나라가 가난한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아끼고 절약해야죠. 나라가 음악과 술에 빠져 있으면 비약과 비명, 음악 이런 거 금지해야 된다는 거. 나라가 음란하고 불의하면 나라가 뭔가 좀 퇴폐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청과 사귀, 귀신을 섬겨라. 그래서 국가가 침탈에 힘을 쓰면 전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는 확 떠올라야 되죠. 이 묵자 하면 또 우리 비공이잖아요. 비공. 왜 이제 비공 그 평화이론 교과서 보시면 그 뒤에 평화이론 부분에 묵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 비중사항. 동양에서는 가장 평화적인 사람을 묵자라고 본 거예요. 하나는 비공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죠.
하나는 겸해가 되는 거고. 어떻게 겸해와 비공인지를 알겠느냐? 일단은 묵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또 묵자. 빠져있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겸해, 교리. 근데 국가가 자꾸 싸우려고 든다. 전쟁 반대, 공격 전쟁 반대잖아요. 비공. 비공 한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공격하지 아니함. 비공. 뭐 이렇게까지 뭐 묵자를 디테일하게 낼까 싶으면서도 뭐 우리는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오는 대로 묵자에 거의 뭐 얘기하는 모든 개념들이 다 나오죠. 묵자 좋아하는. 세 번째 문제는 PPT를 따로 안 했고요. 다음은 어느 동양사상가의 말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옛날 방식이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짧은 지문들은 안 나오죠. 뭐는 서책에 기록하여 관청에 설치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다. 적어져 있어야 되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공포해야 돼요. 그리고 존만과 칠한이 갈라지는 근원이고 성군이 천하의 큰 표준이 되는 수단이고 다스려지는 것은 뭐요? 어지럽히는 것은 사욕이다. 다스려지게 하는 건. 명철한 군주의 나라는 주간에 새긴 글월을 없애고 모를 바탕으로 교화를 실시하며 선웅의 유언을 없애고 관리를 스승으로 삼.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려면 유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나긴 글이나 봐서는 안 되고 법령이죠. 법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고 교화라는 건 우리 교도소에서 많이 쓰잖아요. 교화한다고. 우리 요즘에는 이제 교화라는 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잘 안 쓰기도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교화, 교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법이 있구나는 결국 내가 그 법을 위반했을 때죠. 위반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법은 별로 효과 없어요. 처벌을 받았을 때, 벌 받았을 때, 그쵸? 학교에 교칙이 있어요. 학교 교칙이 있는데 딴 땐 몰라요. 근데 어겨서 뭐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이러면 법이 있구나 알게 되죠. 근데 이제 한비자의 경우는 맨 처음 전제가 뭐예요? 알아야 돼요. 서책에 기록 교칙 학교 교칙을 찾아보면 뭐 쫙 나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뭐 대학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번 이상 뭐 결석하면 이 학교는 3번이야? 4번 전에 다니던 학교는 4번이었는데 뭐 이런 식의 헷갈리면 안 되고 공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이라는 거는 명확해야 된다. 숨겨져 있으면 그 못 지키잖아요. 스쿨존에 30km 이하로 달려라 이게 이제 매스컴에도 나오고 공론화가 됐으니까 본능적으로 저도 운전하다 원래 저는 뭐 속도는 안 내는데 거의 스쿨존에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려줘야 되는 거지. 바닥에 30km 써놓는 거 가지고 야 저렇게 써놨는데도 몰라 이러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법령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명확해야 돼. 꼭 지켜야 되는 법이라면. 근데 너무 무관심하거나 또 무신경해서 어기는 사람도 있긴 있죠. 분명히 뉴스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새까맣게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죠. 하여튼 법이라는 거는 한비자약하게 몰라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아는 것. 요즘에 법을 다 알면 뭐 변호사를 하죠. 그렇죠? 변호사가 따로 있는 이유는 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참 어렵죠. 어, 네 번째, 네 번째. 첫 주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제가 집중이 좀 떨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이제 몸이 좀 더 풀려. 지난주에 정강하고 이번 주에 다시 개강했는데도 이게 또 개강이면 또 다른가 봐요.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글인데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처음이라 이제 워밍업 가로 넣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 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가 효력을 지닐 수 있다. 가로 너무 작겠네. 뭐가 효력을 지닐 수 있으므로 금령과 명령. 그러니까 뭐 시키는 거잖아요, 벌써. 명령, 금령. 그래서 치국의 도는 완비된다. 군주가 권병을 장악하고 위세에 처하기 때문에 명령은 시행되고 금령은 지켜진다. 금령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권병이란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며 위세란 대중을 제압하는 바탕이다. 모란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날카로운 무기다. 군주가 가지고 있으면 신하를 제압하지만 신하가 가지고 있으면 군주를 해친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법인가? 이게 딱 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금령과 명령이라는 게 이미 법이란 말이죠. 이게 일종의 이미 법의 의미를 법이 효력을 지닐 수 있으므로 법이 확립될 수 있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도대체 이 법이 지켜지느냐. 그리고 앞에 호의 감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힌트라면 힌트일 수 있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냐 이거죠. 뭘 좋아하고 호, 뭘 싫어하고 오. 우리 어려서 상 주면 상 받았는데 슬퍼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 싫어하는 거 벌. 그래서 신상 필벌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아직은 쓸 수 있네요. 하도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만 보고 손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글씨도 점점 못 쓰고 예전에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나요? 신상필벌 한문 선생님이었는데 신상필벌도 모르냐고 막 우리한테 그러니까 선생님 뭔 얘기 끝에 신상필벌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들 좀 어안이 벙벙하니까 중1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되게 화냈던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화가 아니라 어이없는 화 있죠. 와, 그 나이에 신상필벌도 몰라. 어,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은. 상벌을 아주 믿음직스럽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신상필벌. 이 상벌이 들어가야 돼. 상벌이라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날카로운 실제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법의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래서 군주가 이 신상필벌, 상벌을 가지고 있으면 상벌, 신하를 제압하는데 신하가 가지고 있으면 군주를 쿠데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만 너무 눈에 시야를 두지 마시고 상벌에 대해서도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상벌 때문이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동양 사상가들의 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용.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자백과 노장 사상 뭐 유가 고대 선진 유학 나오는 건 다 뭐 동양 고대 사상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는 이제 동양 고전의 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군주가 이미 온 천하를 품에 안았으면 은밀한 가운데 신하들의 동태를 관찰한다. 좌우에 보필하는 신하가 세워졌으면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이다. 무릇 각종 사물은 모두 그에 적합한 일이 있으며 각종 재료는 모두 그에 적합한 용도가 있다. 용도가 있다. 모든 것이 적합한 곳에 처하면 군신상하는 뭐뭐해도 다스릴 수 있다. 닭은 아침을 알리게 하고 고양이는 쥐를 잡게 하는 식으로 각 신하들의 능력을 사용하면 더 임금은 더 할 일이 없어진다. 없다. 그쵸? 할, 위. 그래서 무위가 나오겠죠. 답이 슬 이렇게 흘리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줬어요. 하늘이 낮지 않아도 만물은 변화하며 대지가 기르지 않아도 만물은 생육되며 제왕이 뭐뭐 해도 천하의 공적은 뭐뭐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거죠. 천하의 공적은 이루. 따라서 하늘보다 신령한 것은 없으며 땅보다 풍요로운 것은 없으며 제왕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고 했고 제왕의 덕은 하늘과 땅과 짝한다고 했어요. 하늘, 땅, 제왕이 하나의 짝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제왕의 덕이 무슨 덕이죠? 천지를 운용, 만물을 지배하고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이거는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무의죠. 뭐 아무것도 안 무의의 덕이야말로 천지를 운영하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앞에 군주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스려진다. 신하를 제대로 잘만 데려다 놓고 시킬 일만 시켜놓으면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신하들의 능력만 사용하게 하면 한비자의 무의. 그러니까 법과 사상의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된 형태는 노자의 무의 정치, 노장 사상의 무의 정치로 간다는 거죠. 둘 공통적인 거는 무의다. 한비자의 안건편에 나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각종 사물은 그에 적합한 일. 그러니까 약간 순자의 그 우리 직분, 분 나누는 거 있죠. 그 사상도 그러니까 정명사상에 어떻게 보면 순자가 제대로 이어받았다면 한비자는 그 순자의 정명사상을 더 어떻게 보면 하드하게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딱딱 들어맞는 순간 왕의 역할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역할이죠. 왕이 자꾸 지시를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각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왕이 좋아할 법한 거, 왕이 시킬 게 뭘까? 이런 것만 예상하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을 못 찾아간다는 거죠. 왕이 바빠요. 그럼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해야 돼. 넌 이거 하고 바쁘죠. 교실 환경을 놓고 봐도 각자가 서로 조금씩 뭔가를 맡아서 해줄 때 제일 잘 편안하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너는 뭐 하고 이거 맡기 시작하면 공평하기는 한데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편한 걸 하고 싶어서 눈치를 보게 되죠.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왕이라고 보면 왕의 눈치를 보게 되고 담임 선생님은 뭔가 뻑뻑하고 잘 안 돌아가니까 자꾸 뭘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한비자 얘기하는 그거죠. 왕이 무언가를 자꾸 하게 되는 나라는 그거는 이미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잘 다스려지려면 알아서 왕은 그 자리를 딱 지키고서 일종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토템 비슷하게 그렇죠. 그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각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자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각자 알아서 두면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육아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맞냐 이거죠. 우리 뭐 묵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정반대 생각이잖아요. 유의의 제일 극단에 있는 사람은 사실 묵자죠. 뭐라도 해서 자꾸 해야 생산도 하고 각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간섭도 하고 관여도 하고 이러면서 어, 뭔가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이제 일거리를 만든다고 보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한비자도 굉장히 유의이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유의의 끝에 무의가 있다는 거죠. 각자 할 거를 최대한 잘 하게 되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힘들이지 않고도 뭔가가 잘 된다는 거.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와서 그런지 더 자꾸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 다음
위에서 싫어하는 바를 아래에 시키지 말며 아래에서 싫어하는 바를 바로 위를 섬기게 하지 말 것이다. 앞에서 싫어하는 바를 뒷사람 앞에 놓지 말고, 우리 폭탄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싫어하는 바로 앞사람에게 따르게 하지 말 것이다. 오른쪽에 싫어하는 바로 왼쪽으로 건네지 말 것이며 왼쪽에 싫어하는 바를 오른쪽으로 건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일러 뭐라고 한다. 동양고전이라 그랬죠. 동양고전의 글. 모모의 도는 결코 심오하고 고온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식에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며 자기 신하에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자기 아우에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형을 섬기고 벗들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벗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뭐랄까요? 조금 더 소극적이고 하나는 조금 더 뭐랄까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둘 다 그 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쵸? 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각자 이거를 말하는 고유의 명사가 있죠. 앞에 거는 대학, 그쵸? 대학 맞을 거예요. 괜히 헷갈리면 대학. 중용에 나는 같은 얘기를 대학에서는 조금 더 소극적, 싫어하는 바 하지 마. 한쪽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중용에서는. 그래서 앞에 거는 혈구에 돌아가죠. 혈구. 남이 싫어하는 거를. 그래서 앞에 들어갈 말은 혈구에도.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충서. 적극적인 충서의 도와 혈구의 도. 이것도 왠지 대학 중용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한 번쯤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인에 대한 어떤 설명이죠. 따지고 보면. 일곱 번째 문제 7번. 다음은 어느 동양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대화예요. 가상대화 좋아하는데 요새는 동양 쪽으로는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두 사상가의 밑줄 친 기억의 근원에 대한 관점 차이. 모모는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한편이 차별 없이 사랑하면 다른 한편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랬어. 똑같이 사랑하는 거. 겸해죠, 겸해.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먼 지역 사람보다는 마을 사람보다는 집안 사람보다는 우리 가족을. 맹자 공맹계열 요학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기억의 근원, 사랑의 근원을 어떻게 봤죠? 묵자는 결국 어떤 이 외적인 조건이 인간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어떤 인위적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봤다면 육아의 사랑은 뭐예요? 타고난 내재된 그렇죠. 자연적으로 촉발하는 것. 불인 인지심이잖아요. 그렇죠? 내적인 자연적으로 촉발하는 덕목으로 봤다는 점. 그러니까 별에는 어쨌든 조금은 인위적인 감정이다. 내가 사랑해야만이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각자가 그러한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답에서 볼 수 있듯이 맹자나 공자 계열은 결국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시작되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자연스러운 천륜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본 거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말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고 천하의 큰 도를 행하면서 뜻을 얻으면 백성들과 그것을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해요. 부유와 귀함으로도 더럽힐 수 없고 빈곤과 천함으로 바꿀 수 없으며 위세나 무력으로도 굴복할 수 없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다? 대장부. 대장부.
세 글자가 비슷하죠? 대장부. 대인이라고도 줄여 말하기도 하죠. 대장부, 대인. 대장부 소주 이름인데요, 그렇죠? 대장부.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 마신다고 대장부 되는 건 아니고요. 맹자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죠. 군자, 뭐 성인 얘기하지만 당당한 이걸 얘기할 때 보통 대장부라고 하죠. 대장부. 혹시 몰라서 내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다음은 동양사상가의 말이에요. 동양사상가. 이 사상가가 밑줄 친 기억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라. 내가 무의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강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 아까 교과서 분석에 나왔던가요?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무의하니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내가 무욕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졌다. 노자란 말이죠. 성인의 정치란 그 마음은 비우고 배를 채우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한다. 왜 문제가 뭐였죠? 무지무욕,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상가는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뭐라고 봤죠? 인위적인 제도, 그릇된 가치관, 인위적인 제도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또 욕망이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더 커진다는 그릇된 가치관과 제도를 점점 만들어내고 또는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확대하려고. 그래서 무지와 무욕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가상대화이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가상대화. 선생께서는 털 한 올 하면은 유명한 그분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을 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까? 했더니 털 한 올로는 세상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만약 그래도 구제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당신은 사지 중 하나를 끊어서 한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역질문을 했어요. 털 한 올과 사지 하나는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 올에 털이 모여 피부를 이루고 피부가 모여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자기 자신만 아낀다. 이기주의자, 위야라고 하면서 이기주의자로 몰아붙이는데 저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다. 네 글자로. 어떻게 읽죠? 전생보진. 생명을 온전히 하고 참된 것을 지키고 산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뭘까요? 내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것이 진정 중요한 것. 각각의 생명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들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무엇보다 온전히 하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명분이나 어떠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수단으로 만드는 이러한 것에 모든 그런 것에 반대한다. 요즘은 치면 이제 아나키즘이잖아요. 양줄은 아나키스트에 가깝죠. 모든 어떤 권위와 명령, 불합리한 구조, 질서 이런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죠. 그것도 어떠한 생명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그래도 생명을 허비하면서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안 해야 되는데 몇몇의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죠. 그 다음 11번, 다음은 동양 사상가의 말인데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나에게 큰 걱정이 있는 까닭은 내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뭐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자신의 뭐를 천하와 같이 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천하를 줄 수 있고, 자신의 뭐를 천하같이 아끼는 자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다는 거. 내가 걱정이 있는 것도 몸 때문이고 하지만 몸을 아끼는 거죠. 몸을 천하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바로 양주 민재 밑에 얘기를 한 거는 우리 양주가 노자 사상의 원형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양주에서 노자, 장자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보통 도가 계열의 가장 단순한 구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양주의 위야 사상이 노자까지는 이제 이어지면서 어떤 아까 그 동물성 1차원적인 거, 그러니까 뼈와 배로 상징되는, 결국 뭐 머리가 안만 쓰고 해봐야 몸이 없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1차원적이고 아주 동물성의, 근데 이제 장자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기를 바탕으로 한 모든 것들은 다 기의 뭉치고 흩어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다. 결국 기가 흩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뿐,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다. 그러한 이제 그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의 세계에 논의는 자가 되면 대체 무엇을 의존할 게 있으랴? 그래서 지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없고 신인에게는 공적이 없고 모에게는 명예가 없다고 한다.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약간 폭력적으로 막 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성인에게는 명예가 없다. 이건 뭐 그냥 고전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 알고 있으면 쓰는 거고 모르면 못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훑고 지나가야죠. 성인에겐 명예가 없다. 다시 한번, 지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없고 신인에게는 공적이 없고 성인에게는 명예가 없다. 그 다음에요, 13번,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말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옛날에 모는 역경을 억지로 거역하지 않았고 힘든 상황을, 성공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꾀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잘못을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잘 돼도 자랑하지 않. 성인이라고 그냥 쓰고 싶은데요. 그렇죠? 옛날에 보는 잡념이 없으므로 잠을 자도 꿈 꾸지 않고 깨어 있어도 근심이 없으며 식사를 해도 맛있는 걸 찾지 않고 숨을 쉬어도 고요했다. 숨소리가 큰 것도 사실 민폐인데요. 조용한 데서 이렇게 숨소리 크게 내면, 여러분들 조용한 데서 공부하시는데 옆 사람이 막 소리 많이 내면 되게 신경 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걸 잘 의식 못해요. 본인이 내는 소리가 많은데 본인만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나도 분명히 모르는 뭔가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거든요. 어, 그러니까 참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듣기 싫은 소리 참 많이 나거든요. 숨소리도 되게 거칠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숨을 쉬어도 고요하다. 장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진인이죠, 진인. 이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언급했으니까 혹시라도 나오면
기억을 꼭 해주세요. 예,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